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현재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같이 아니면은 일정한 짧은 기간을 두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라든가 종목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빨간 상승 탑 5에 대해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일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금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코스닥이 상승을 해서 장중에 2,4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뭐 코스피죠.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주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하루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감 시향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 추가 부양책 소식에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반적으로 한 거죠. 제가 전일 영상을 통해서 1%대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상승 출발을 했고 이후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가 제시한 1조 8천조 1.1조 8천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또한 낙관에 봉착해 있다고 언급하자 증시가 또 출렁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코스피가 상승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다는 거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승이 견인했죠. 이 코스피 상승세 이어가고 견인했고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실물 경기하고 지금 코스피 상승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괴리가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분석도 좀 나와 있다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 돌입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데일리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좋지 않은 종목들은 좀 위험 관리를 하십사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3분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4분기 때 좋아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 시장은 뭐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이 현재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날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방침이 나오면서 민생 경제를 고려해서 클럽, 노래방, 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열종을 운영 재개를 허용한 한 상태입니다. 단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출입 명부 작성을 하셔야 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존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클럽이라든가 이 감성 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시간제를 운영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회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방침보다 한 단계 높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의해서 내수주라든가 항공주, 유통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은 집회의 경우에는 2단계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감은 현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기 회복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코스피 쪽은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코스닥 쪽은 좀 약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 강세 업종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강세 업종, 강세 섹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까지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이 눈에 좀 돋보였죠. 뭐 전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소비 호조세 3분기 성수기 진입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중국 국경절 소비 판매액 그리고 요식업 매출 1조 6천억 위안 약 274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서프라이즈하죠. 작년 대비해서 무려 4.9%나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군제가 있는 11월에는 화장품 산업 매출 평월보다 20% 더 커질 것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 성수기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고 늘 나오는 얘기죠. 시진핑 주석의 올해 12월 방한 예정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심이 좀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좀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OEM, ODM 업체, 화장품 원재료, 부자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이차한불과 코스맥스의 상승이 상당히 눈이 좀 띄었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컬러레이, 코스온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주목을 과거부터 기존 영상을 통해서 주목했던 것은 코스맥스입니다. 이 코스맥스의 실적이 좋다라고 기존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변동성을 이기고 좋은 성과를 현재 내시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어떤 단기적 변동성을 이기고 결론적으로 실적에 집중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좀 더불어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달부터 꾸준히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좀 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아요. 예, 내려갈 때는 불편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장성을 얘기를 하죠. 항상 성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1년 이평선 또한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정배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들쑥날쑥거리는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추후에 성장성이 있다면은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응치 마시고, 단기적 변동성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이제 92%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와 중국의 호조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증가율은 3분기가
31% 증가율이 좀 다운된다, 떨어진다 말씀드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간 실적 전망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실적 전망치가 비율이 상향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그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16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영업이익이 160억을 예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죠. 여기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1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3분기는 200을 예상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거죠. 컨센서스를 상회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향보다는 상방향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한 15만 원까지 이렇게 업사이드가 좀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투자 의견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평균 정도의 어떤 뭐 수준은 아니지만은 현재 지금 제가 유한타 HT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4만 1,000원,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이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만 6천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승 여력은 현재로서는 한 6만 8천 원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결론 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성장성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5%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ROE가 10%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또 이 영업이익, ROE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14만원 목표가 잡고 10만원대 초반이나 10만원대 전반 초반 정도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상태고, 최근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도 여전히 강하고 이 상승 트렌드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적인 요소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큰 그림상의 흐름은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도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이 무려 3.52%나 비중을 순매수 누적치 비중을 늘렸고요. 최근 5일간도 1.69%나 늘렸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간에, 그리고 즉 일주일간의 순매수 기조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섹터죠.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의 12월 달의 방한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이런 이슈에 의해서 그동안에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츠 환불입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현재 지금 이츠 환불을 선택한 이유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꾸준히 상승 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재차 흐름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조정이 좀 나온 상태고, 이제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상승을 했고 다시 또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츠 환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츠 환불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장성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성장성이 떨어졌겠죠. 매출액 3년 이평선이 꾸준히 하락을 했고, 매출액 1년 이평선 또한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분기별 매출액이 지난 3분기, 지난 2분기 때 바닥권을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게 추후에 매출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와 있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시장의 조사 분석적 의견이 올라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츠 환불, 이츠 환불 같은 경우에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증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잠깐만요.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그 현재 지금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하단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이치환불, 죄송합니다.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1억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단기 순이익은 한 16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4, 4분기는 좀 약화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단기 순이익이 조금 빠지는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 좀 더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최근에 이 수급적인 현상과 차트적인 현상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 흐름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 20일간의 외국인 평균 매수가라든가 기관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주가가 지금 가격이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상향 패턴의 주식을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매출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은 아직 좀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재무적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11%고요. 유동 비율이 778%니까 상당히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차한불 네. 지금 실적들을 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측에는 지금 화면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왼쪽 하단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3% 증가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589%, 순이익은 190% 정도 증가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컨센서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좀 더 전년도에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개선의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매출액은 28% 증가율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입니다. 1031%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순이익은 153%입니다. 그래서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차환불의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면은 목표가는 지금 현재 과거의 목표가 하향 조정 이런 부분도 좀 나왔었고 이차 환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달까지만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제 커버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증권사 커버가 또 게시가 된다면은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증권 조사 분석자가 24,000원 제시를 했는데 29,800원 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더 올라온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위로 갔을 때는 이제 추세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세 대응을 하셔도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한번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예,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재차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일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좀 관전만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관심 종목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발했죠.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 추가 확진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이 돼지고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서 동물 백신 방역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부분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 마니커 FNG라든가 하림, 마니커, 체시스, 이글벳, 제일바이오시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글벳 이라는 종목이 훨씬 더 흐름이 좋았죠. 네.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핫하게 올랐는데요.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서 상승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 호주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지에게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와의 여행 재개 문제로 서로 소통을 했다.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재개 기대감에 따른 여행주, 항공주의 상승뿐만 아니라 레저, 유통, 내수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과거 신규 상장 종목인데 굉장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죠. 요런 또 노란풍선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 올랐고,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GS리테일,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GS리테일, 강원랜드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십사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7.34%가 올랐는데요. 주가는 사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해 줬는데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강원랜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자,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 이런 부분은 약하죠. 그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카지노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 1년 이평선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23,400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23,400원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의 조사 분석자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3만원, 31,000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번 3분기에 69%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5%, 순이익은 116%, 이렇게 증가율이 이렇게 다들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서의 하향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선방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출액, 연간 실적 상향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약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9,000원 정도 잡으면은 지금 23,400원이니까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요소, 차트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추세 변경이 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관들이 5일간의 소량 매도,
5일간의 기관들의 어떤 뭐 소량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한 달간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더 많이 팔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 한 달간 그리고 일주일간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약세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지난 한 달간 일주일간 매도로 진행이 됐던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하방을 확보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종목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입니다. 유통입니다. 무려 뭐 9.7%나 좀 상승을 해주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 주가가 이제는 뭐 5월달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좀 5월달까지 상승해줬다 계속해서 빠지고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기존 성장률은 3% 수준 전망하고 있고요. 7월 회복세를 나타냈지만은 8월부터 장마라든가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트래픽이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진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해서 좀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장성은 매출액 3년 이평선 이런 부분은 꾸준히 우상향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분기별 매출액은 좀 감소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의 증가율은 뭐 그러저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6%가 감소가 되고 순이익은 1% 정도 감소하는 거니까 크게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4, 4분기는 매출의 증가율 2%, 영업이익 증가율 1%, 순이익 증가율이 3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컨센서스상으로 봤을 때는 좋고, 주가가 이렇게 재차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좀 잡아가는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투자 의견 나와 있네요. 좀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면은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는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현재 지금 36,150원이니까 지금 요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지금 뭐 한 19% 정도, 예, 한 20% 가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포인트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입니다. 네. 금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자,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뭐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외국인의 전체적인 흐름은 매도로 일관됐다가 10월 달부터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꾸준히 했다가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달간 또 일주일간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달간과 일주일간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좀 되는, 즉 레벨업보다는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지금 주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게, 이 3분기 영업이익이 825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 885억, 그리고 영업이익 825, 소폭 하회죠. 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 서서히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기존부터 좀 말씀을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 2데일리 이런 데 이제 코너에 좀 출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무려 4.56%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주가 차트 흐름은 변동성은 있습니다. 변동성은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은 전문가와 또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식을 잘하는 분과 의논을 해서 단기적 트레이딩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좀 단기적인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가를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변동성을 좀 이기고, 예, 반등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큰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전반적으로 히스토리가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요럴 때만 모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 종목의 히스토리컬한 측면들을 계속해서 파악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객 부분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6%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국제선 수요 회복 조짐은 좀 미미하지만은 화물 매출, 어째 성장세가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 구성이 기존에는 긴급 방역 용품이었다는 건데, 최근에 와서 반도체, 기계류, 농수산물 등 일반 화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운임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물동량이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기말에 환율 급락으로 인해서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외 환 관련 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단기 수익이 또 긍정적으로 또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 모멘텀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안정적인 단기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 확보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또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괜찮습니다. 성장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장성은 매출액은 당연히 3년 이평선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매출의 1년 이평선도 떨어진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 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향후에 서서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걸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전체 시장에서 지금 증권사 조사 분석자의 목표가를 또 감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 28,000원 정도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대비해서 지금 2650원이니까 뭐 상승 여력은 뭐 상당히 좀 남아 있다. 예,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 화물, 운임,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지만 물동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장성과 수익성에 의해서 수급과 차트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요소만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요소는 흐름 좋죠, 그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매도를 했다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후에 꾸준히 저가를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K가스라는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BH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H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 추후에 성장성이 있다면은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BH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2대1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향후 그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3분기도 3분기지만은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이 4분기에 공급 물량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최대 매출액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의 OLED 확대 채용 영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돋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5G 안테나 모듈형 케이블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수년간 준비해온 전기차 배터리용 FPCB도 사업화가 임박했다. 그 대면적 FPCB로 기존 제품 대비 ASP가 높다. 판매 단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향 여력이 크다라는 판단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BH 관련해서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의 이슈는 그런 거죠. 계속해서 뭐 얘기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있는데 애플의 신형 아이폰 공개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은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BH, 덕산 네오록스 이런 종목도 기타 등등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BH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아요. 늘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 매출액 성장성은 3년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매출 1년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올해 3분기 때 발생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향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영업이익률이 7.78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ROE가 13.59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22,400원인데요. 한 뭐 32,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투자 의견도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목표를 잡는다면 목표가
대비 괴리율은 한 33% 정도 있는 거니까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박스권 있다고 보면은 이 성장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증폭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수급과 차트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완벽한 상승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근 20일간의 외국인의 평균가는 기간 평균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차트적인 요소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최근에 추세를 좀 잡아서 약간의 힘겨루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를 좀 잡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수급적인 현상은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간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은 매도로 일관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시총 대비해서 0.05% 약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금일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그날에 또 어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3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H 네. BH.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왼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6% 증가율이 감소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22% 예, 비율이 감소가 되고 순이익도 증가율이 21% 감소가 됩니다. 성장성이 조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걸 보고 있는데 증가율입니다. 매출의 증가율이 3분기 때 136%, 그리고 영업이익은 1473%, 그리고 순이익은 371%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하고 있지만은 추후에 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졌지만은 이렇게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건 좀 굉장히 빨간 상승 탑5와 그리고 관심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거죠. 지금 종목 개별적으로 실적이 큰 흐름을 봤을 때 개선이 된다면 종목을 모아 가시면 되는데 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 상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 결론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분기 단위로 끊어서 실적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손실 난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매출의 성장성이라든가 또 이게 영업이익의 수익성 이런 부분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매수했는데 빠져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또 추가로 또 매수해주면은 또 수익권 들어오니까 항상 좋은 종목을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